오늘은 양력으로 2045년 6월 1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5년 4월 28일입니다. 오늘 명시 을중년 이무월 무술일이 되겠고 일진무술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일간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인 월지, 월령,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일간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화 토금수라고 해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성으로 보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는 물성으로 보면 뜨거운 불이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이 되죠. 목은 따뜻한 온기가 되고, 화는 뜨거운 열기라고 보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딱히 뭐 온기인지 아니면 열기인지 이게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중앙에 거하면서 어떻다?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우라고 하는 것은 내 모퉁이로 말하죠. 사우라고 하는 것은 요 한자를 쓰게 되면 내 모퉁이를 말한다, 이렇게. 자, 넉서자에다가 모퉁이 우자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우. 그래서 내 귀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지로 봤을 때 진, 술, 축, 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동방, 목의 동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술은 신유술, 서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남방의 토가 되는 것이죠. 진은 그래서 목의 기운을 가지고, 토라고 하더라도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술은 같은 토라도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미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 축토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축토는 토이지만 이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전개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토는 토이지 토가 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미토는 이거는 화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연유가 되는 거고, 진토는 이거는 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 술토는 뭘로 봐야 되고 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축토를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잘못된 이론이고요. 진토라고 하는 것도 인묘진,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토도 해자축,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수가 왕해질 수는 있지만, 축토 자체가 보다 수가 될 수는 없다. 다 수가 없는데 축토만 놓고 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면 미토도 토가 아니고 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낭설적인 것이 되게, 그렇게 보면 사주를 다 틀리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거자는 우리가 살 거자, 거주지할 때 있을 거, 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앙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간을 말하죠. 무토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사우에 기생하는 토는 바로 진술, 중밀, 토를 말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로 보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따뜻한 온기로 보기도 그렇고, 서늘한 금기로 보기도 그렇고, 차가운 냉기로 보기도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진술중밀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마치 좀 안 좋게 표현하면 뭐다? 박쥐와 같기도 하고, 또 좋게 표현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를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또 귀중한 존재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계절로 보면 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라고 했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수라고 하는 것은 겨울인데, 그럼 토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중에 어떤 계절입니까? 라고 봤을 때 딱히 봄, 여름, 가을이 아니라 환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절기.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교운기 중에서 대운이 바뀌는 교운기 중에서 유독 진술충미
대한 교훈 기대가 좀 변화 변동이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됐던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고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후중하고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아우르려고 하는 그러한 또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상 있죠. 인의 예 지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목을 설명할 때 목은 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화는 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토라고 하는 것은 오늘 무토, 기토, 어차피 이건 오행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무토가 됐던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한 대로 예전에 했던 그대로 나한테 똑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측 가능성 같은 걸 말하죠. 자, 토라고 하는 것은 땅이죠. 흙이면서 땅인데 땅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땅은 항상 안정적이고 그대로 있으면서 항상 그 모든 것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토인데 이러한 토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땅이 없어졌어. 우리가 싱크홀 같은 거 있죠. 갑자기 있었던 땅이 싱크홀 같은 걸로 있어 땅이 푹 꺼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땅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롯데타워 같은 거 수조 원짜리 건물을 쳤는데 싱크홀로 푹 빠져버려서 그럼 건물 자체가 싹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토가 믿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 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 땅에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그 다음에 건물도 거기에 어떻게 된다? 뿌리를 두고 살 수 있겠다. 근데 예를 들면 사막 같은데 사라사막 같은 데는 바람이 많이 불죠. 밤에. 그래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언덕, 구릉이라고 그러죠. 모래 언덕이 어떨 때는 생겼다가 어떨 때는 없어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형 자체가 안정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것을 좋아한다서 무토일간이든 기토일간이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토일간들, 기토일간들이고요.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무토, 기토 일간들이고 그 다음에 동양적이다. 서구적인 것도 있고 동양적이죠. 자, 이런 얘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포커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 서양적이라고 하면 우리 고스톱 같은 경우 약간 동양적이죠. 그림도 서양화가 있고 동양화가 있죠. 그 다음에 웨딩 옷 같은 경우도 웨딩 드레스, 서구적인 웨딩 드레스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각시들이 있는 그런 쪽둘이라든가 이런 한복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무토기토는 약간 동양적인 것이라고 봤을 때 수라든가 특히 금 같은 경우는 약간 서구적인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통변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을 예를 들어서 주점을 한다 그러면 경금실금 같은 경우에는 양주 판다라고 봤을 때 무토기토는 뭘 팔면 좋을까요? 그렇죠. 탁주라든가 전통주.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판다. 전통 찻집은 무토기토가 동양적이죠. 근데 경금신금 임수개수 같은 경우에는 차를 팔면 커피 같은 거, 바리스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어울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시 토라고 하는 오행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토와 양토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고요.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토가 되죠. 음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오행이라 하더라도 어떻다? 양토와 음토는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양은 크고 무겁고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고황토라고 표현하는데 이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큰 산 있죠.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 우리나라 태백산맥, 한라산, 백두산, 기타 등등 지리산, 이렇게 큰 산이라든가 평야라든가 또는 광야 같은 개념, 아주 넓은 광야, 그렇죠. 중국 같은데 하나의 무슨 찬성, 그런 성 하나가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아주 큰 개념의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봤을 때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담장토라고 해요. 담장 안에 들어있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 또는 담장토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장토는 좀 무토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문전 옥답 같은 개념 또는 분토라고 해서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이렇게 볼 수 있죠. 정원 같은 거, 작은 정원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작은 과수원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전원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밭전자, 동산, 원자, 작은 동산, 텔레토비 동산, 뭐 그런 개념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는 작은 개념이 아니고 큰 개념의 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중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후중하다.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텁고 무겁고 굉장히 방대하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만약에 무토가 일간이 왕해서 신왕해서 후중할 때는 자칫 토가 막히게 되고 운체가 되고 적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소토라고 하는 개념, 소벽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자를 모르거나 좀 이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산을 가지고 있어요. 선산을 가지고 있는데 선산이 막 지리산만해. 근데 그 산이 예를 들어서 민둥산이야. 민둥산이라고 하는 뜻은 뭐다? 그죠? 나무가 없이 풀 한 포기도 없이 그냥 시뻘건 그런 흙이 보이는 그런 산을 말하죠. 대머리, 우리 저 동네 중에 독산이라는 데 있죠. 독산동, 대머리 독자에다가 매산자, 그죠? 나무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무토는 왕한데 간목이 없으면 민둥산이 되는 것이고, 무토가 왕한데 간목을 봐서 세력이 있다. 그럼 뭐예요? 큰 숲을 이루었다. 광릉, 예를 들어서 광릉 수목원 같은 거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동식물들이 그 안에서 깃들어 설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도 거기 가면서 힐링을 할 수도 있겠고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도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일간이 왕하면 반드시 간목, 을목이 아닌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줘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고, 무토가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땅에다, 산에다, 들판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물이 없어서 됐겠습니까? 햇볕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물, 햇볕은 당연히 있어줘야 되는데, 이때 나무가 간목이라고 했을 때 물은 수가 되죠. 그 다음에 햇볕은 화가 되죠. 수화가 되는 거죠. 이때 수는 음수인 개수를 무토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화는 양화인 병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무토는 대체적으로 간목과 개수와 그 다음에 병화를 아울러서 쓰는데, 간목은 신앙할 때 쓰는 것이고요. 개수는 항상 필요하죠. 병화도 항상 필요한데, 예를 들면 4, 5, 미월 같은 여름에는 개수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해자축월에는 병화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4월, 5월 진술중미월 같이, 또는 꼭 4, 5월 진술중미월이 아니더라도 일간무토가 왕하면 반드시 간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영활해지기 위해서, 즉 무토로서의 가치 쓰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간목, 개수, 병화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부기빈천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목이 없을 때는 을목,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 그 다음에 병화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지만은 간목, 개수, 병화로서 잘 조화된 무토인 것과, 그 다음에 을목, 임수, 개수로서 이렇게 쓰는 무토는 그 등급의 차이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무토가 왕한데 예를 들어서 간목, 개수, 병화라면 군대를 주면 최정예 부도 있죠. 아주 훈련도 잘 받고 몸도 튼튼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못 다루는 화기가 없을 정도의 그런 최정예 부대라고 하면, 무토가 을목, 임수, 정화를 쓴다면 예비군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마발이 당나라 군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신이라고도 하고요, 진짜 용신, 진신이라고도 하고 가신이라고 하는데, 무토는 간목, 개수, 병화를 쓰는 것이 진신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을목, 임수, 정화를 쓰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용신을 쓰는 경우에는 그때는 가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합니다. 원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지가 중요한 것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합니다. 춘하, 추동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데, 이
추나추동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뭐다?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봅니다. 즉 금이 왕하냐, 수가 왕하냐, 토가 왕하냐, 목이 왕하냐, 화가 왕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이것도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추운 것이고요.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더운 것이죠. 그래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어난 월령 지금은 이제 5월이 되겠습니다. 5월 절기로 보면은 망종과 하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망종이 되어야지만 월이 4월에서 5월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라고 하는 것은 1년 12달 중에서 가장 낮이 길고 밤이 짧은 시점을 말한다. 그래서 하지가 되게 되면은 양은 극에 달하고 이때 일음이 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계절을 보게 되면 여름이 되겠습니다. 4, 5, 미, 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 되죠. 4월은 초하라고 하고요. 지금 5월은 중하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미월은 늦여름이라고 해서 모하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면서 여름이죠.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해서 조열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되죠. 염상절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매우 매우 뜨겁다. 한열의 개념에서 볼 때는 매우 열한 그러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조후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어떤 뜨거운 것 또는 차가운 것을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수가 반드시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해월, 자월, 축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그때는 화가 있어서 차가운 열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이라고 하는 것은 4월과 마찬가지로 화가 왕하면서 화토 동궁하죠.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한 그런 시절이 되겠고, 화가 왕하면 어떻게 되죠? 금을 극하게 되죠. 화극금. 그래서 4월, 5월 같은 경우는 화가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금은 약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월은 화가 임관지가 된다고 했고, 지금 5월은 화가 제왕지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절지가 되는 것이고 5월에는 절퇴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 5월엔 굉장히 약하게 되죠. 그래서 조우를 할 때는 반드시 수를 필요로 하는데 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 있어서 수를 보좌해주는 그러한 틀로 가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5월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월에 일간 무토가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겠고요. 고황토라고 해서 작은 개념의 토가 아니라 큰 산맥 광야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왕하면 무토는 후중해서 울체된다고 해서 무토는 왕하면 간목으로서 소토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개수로서 무토를 윤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병화가 있어서 무토가 얼지 않도록 따뜻하게 온토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토는 사시사철, 간목, 개수, 병화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무토의 용도가 크게 나타날 수 있고, 저것이 조합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 무토로서의 용도가 크게 떨어질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월령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무토가 태어난 월령 5월이 되겠습니다. 자,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왕시절, 화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죠. 근데 5월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토도 같이 왕합니다. 그래서 병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 화가 왕한 만큼 무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마찬가지로 무토도 굉장히 신왕한 그런 구조의 사주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무토가 5월에 태어나서 왕하니까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할 필요가 있게 되겠는데,
이 5월만큼은 무토가 왕하다고 해서 간목을 먼저 취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임수를 먼저 취용합니다. 임수. 이 임수를 가지고 무토를 갖다가 일단 윤택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떨렁 수가 없는데 간목만 있게 되면 바로 목분비회라고 합니다. 간목이 수기가 없고 화만 왕하면 나무는 불에 타서 날아간다. 목분비회가 되죠. 그래서 5월에 무토만큼은 간목을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뭘 먼저 쓴다? 임수를 먼저 써서 무토를 윤택하게 해줘야 되고 5월에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무토를 설명할 때 무토는 임수보다는 개수를 더 좋아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5월은 굉장히 예외가 되는 게 뭐냐면 5월이 그만큼 양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기 때문에 먼저 수가 필요할 때 개수는 우로수와 같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5월에 토까지 왕하게 되면 금방 증발돼서 고갈돼서 날아간다. 이때는 오히려 그냥 큰 관계수라고 합니다. 관계수라고 하는 뭐예요? 큰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아주 그 드넓은 땅에다가 물기를 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5월의 무토가 임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관계수로를 내서 그 드넓은 땅에다가 물을 댄다라고 보시면, 물론 개수가 있으면 금상첨화일 수도 있겠지만은, 자, 일단은 임수를 얻는 것이 개수를 얻는 것보다는 공력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5월이라고 하는 시절은 화토가 왕하죠. 특히나 화가 왕하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매우 세력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포태법으로 보더라도 5월에 수는 여기가 절지를 지나 태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세력을 얻지 못해서 금방 토에 의해서 파극되고 화에 의해서 금방 증발돼서 고갈될 위기에 있습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임수의 근원을 마련해 줘야 된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임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연후에라야 간목을 얻어서 무토를 갖다가 소토소벽할 수 있다. 그래서 5월만큼 무토 용신 충하는 법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임수를 먼저 쓰고요. 간목으로서 무토를 소토해야 되는데 임수가 약하면 어차피 간목이 무토를 소토할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수를 생조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 사주 볼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무토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 볼 때는 항상 제일 먼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두 번째로 원령이 어떤 원령이냐를 꼭 살펴보시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개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즉 사주 8글자가 어떻게 짜여져 있으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국이 되겠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주가 좋은 사주냐라고 물어봤을 때 격국이 명확하고 용신 또한 명확한 사주가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 격국이 흐릿하고 용신도 있는 둥 많은 둥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사주는 있는 듯 많은 듯 또는 흐릿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좋은 사주로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을 중화시키는 것일까요?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왕쇠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왕상휴수 또는 왕상휴수사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주 8글자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있는데, 그 오행 중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고 어떤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 바로 이 왕세를 보는 것인데, 그 오행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일간이 되겠습니다.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가장 큰 핵심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일간이 이 사주의 주인공과 같기 때문에 일간이 왕해야지만, 일간이 어느 정도 튼튼해야지만 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간이 너무
왕해도 안 되고 반대로 너무 약해도 안 됩니다. 항상 중화라고 했죠. 왕세라고 하는 것도 적절하게 왕하고 적절하게 주변과 융화가 되어야지만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조습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이 사주 8글자는 사람, 동물, 식물이 사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라고 하는 것도 사람, 동물이, 식물이 사는 것처럼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너무 건조해서도 안 되고, 너무 습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너무 추우면 북극이라든가 남극 지방처럼 되는 것이고, 너무 뜨거우면 사하라 사막처럼 되는 것이고, 또 건조하면 물기가 없으면 만물이 자생할 수 없겠고, 또 습한데 온기가 없거나 습한데 빛이 없다라고 하면 그 또한 좋은 국세는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주의 두 가지 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왕세를 보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 흔히 배운 억부용신법 이 되는 것이고, 한열을 보는 것이 바로 이 조후용신법인데, 크게 용신법에는 5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3가지는 뭐 알면 보는 것이고 모르면 못 본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2가지만큼은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결국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간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월지의 오화는 이거는 음화가 됩니다. 채, 양, 용, 음이라고 해서 본시 오화라고 하는 것은 양이 되고 사화가 음이 되는 것인데, 왜 오화를 몸체는 양인데 쓰는 것은 음으로 쓰느냐라고 봤을 때 그 지장간을 보게 되면은 지장간 초기로 병화가 있고요, 중기로 기토가 있고, 본기, 정기로 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본기가 음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근 예를 들자면 몸체는 남자 같은데 그 성향이 너무 여성스럽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화는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쓰는 것이고, 먼저 공부했던 사화는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월지는 화가 화생토해서 일간을 생해주게 되니 저거는 생아자라고 해서 인성이 됩니다. 인성. 그렇다고 하면 인성이 2가지로 구분해 봤을 때 정인과 편인이 이렇게 있는데, 정인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인은 양대음 또는 음대양 조화가 맞는 것을 정인이라고 하죠. 오늘 같은 경우는 양토가 음화를 받기 때문에 이거를 정인으로 볼 수가 있겠고, 편인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양의 관계, 양대양, 음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거를 편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무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대음의 관계 정인격으로도 볼 수 있겠죠. 정인격. 근데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병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제가 양인격이 된다라고 했고요. 무토도 5월에 태어나게 되면 똑같이 양인격으로 합니다. 정식으로 말씀드리면 무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인격보다는 양인격으로 쓰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5 안에는 병화, 기토, 정화가 있는데, 병화 일간일 때는 정화가 양인이 되는 것이고, 무토가 5월에 태어나서 양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5 중에 있는 기토가 양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인가살이라고 하는 건데, 양인가살, 병화 5월생은 임수가 있어야 양인가살이 되는 것이고, 무토 5월생은 임수가 아니라 간목이 있어야 양인가살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토가 5월에 태어나면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무토도 신왕해지고 5월은 뜨거운 염천지절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한여름에 굉장히 뜨거울 때 땅이
버쩍버쩍 마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반드시 뭐가 있어서 수가 있어서 무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줘. 한여름에 물이 없으면 땅이 버쩍버쩍 마르죠. 아까 말했던 사하라 사막처럼 돼버리면 그런 토로서의 용도가 없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물이 있어서 무토를 윤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것, 아까 말했던 조후해지는 것, 이건 어느 개념에서? 한열의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5월에 무토는 임수를 이용해서 무토를 윤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5월의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야지만 일단 사주국세가 안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황토, 5월에부터 왕하기 때문에 간목을 얻어서 무토를 소토해 주게 된다라고 하면 5월의 무토가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지에 술토라고 하는 것을 봤죠. 무토 입장에서 술토라고 하는 것은 비견이 됩니다. 비견. 그리고 술토, 같은 비견이 진토라고 하는 것도 있죠. 진토와 술토. 차이는 술토는 건토가 되는 것이고 진토는 습토가 됩니다. 물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같은 토라 하더라도 술토를 보게 되면 문제는 오하고 뭐가 됩니까? 합이 됩니다. 인오술 삼합이 되죠. 오술 삼합이 되는데, 이렇게만 보면 이제 인자가 없죠. 생시가 예를 들어서 뭐 갑인시 인시가 되면 인오술 화국을 완전하게 구전하게 되면 뜨거운 5월에 이렇게 이렇게 구성이 되면 굉장히 조열한 사주 국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인자가 없다 하더라도 오술합이 되게 되면은 술토는 뜨거운 열기를 흡습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열기를 가중시킨다라고 하는 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연간에 정관인 을목에 투출되어 있는데, 을목이 있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없으면 역시나 화를 생하게 되기 때문에 화왕 목분해서 재가 돼서 날아간다. 쉽게 말하면 고사한다는 얘기죠. 말라서 죽었을 때 반드시 물을 얻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월간의 임수라고 하는 편제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반드시 이 임수는 마른 무토를 윤택하게 하고 오술합, 5월의 뜨거운 열기를 조후해주는 아주 중요한 길신 역할을 하게 되겠죠. 용신이라고 해도 되고요. 근데 임수라고 하는 것이 용신으로서 힘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즉 지지로 통근을 하고 있어야지만 된다. 천간에 있는 것은 반드시 뿌리가 있어줘야 되죠. 이렇게만 보면 임수도 뿌리가 없고 을목도 뿌리가 없습니다. 오로지 뿌리가 있는 것은 무토가 술오의 뿌리를 두고 있어서 굉장히 화토가 왕하고 건토가 왕한 것이기 때문에 사주가 전반적으로 매우 건조한 그런 구조라고 보여지는데, 자, 연지에서 축토라고 하는 겁재를 봤을 때, 축토는 아까 말씀드렸던 술토와는 달리 축토는 물기를 머금고 있는 습토가 됩니다. 그래서 진토와 축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완전히 힘을 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습토가 뜨거운 열기를 흡습하고 그 다음에 임수가 여기에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단 임수가 축에 뿌리를 둔 것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다시 생시에서 수를 도와줄 수 있는 글자를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게 되면 자수가 있습니다. 임수가 차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 다시 임수가 시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수가 세력을 크게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충분한 재성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좌우충 되지 않습니다. 원격되어 있고요. 중간에 술토가 껴 있으면 오술합되느라고 좌우충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수를 얻은 점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개해시 마찬가지로 개시를 여기다 쓰면 안 됩니다. 개시를 여기다 써야 됩니다. 여기다 개해시 이렇게 되게 되면 입자시와 마찬가지로 해수를 얻었고요. 개수까지 얻었습니다만은 조금 이건 이제 무토가 자꾸 개수하고 서로 합을 하려고 하는 탐합이죠. 탐합하려고 하는 것이서 약간의 사주에 탁기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임자시하고 개해시하고 어떤 것이 더 좋으냐라고 봤을 때는 그래도 탐합하지 않고 탁기가 좀 없는 임자시를 선택하는 것이 둘 중에서 선택할 때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개해시도 나쁘진 않습니다. 정서무 기미시에 비하면 개해시
괜찮은 생시라고 보여지고요. 개축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지 습토 두 개에다가 간신히 개수, 임수가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수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고요. 역시나 개수가 무토하고 자꾸 합을 하려고 하는 것은 탐합이죠. 역시나 좋게 보이진 않고요. 갑인시 이렇게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오술 화국을 완벽하게 구전하기 때문에 목이 있다 하더라도 저 수가 부족하게 되면 목분비한다 했죠. 그래도 축에 뿌리던 임수가 있기 때문에 종격은 절대 될 수가 없겠고요. 운에서라도 금수운을 만나서 수가 살아나야지만 이게 목분비하지 않고 조후도 되고 무토를 윤택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을묘시하고 갑인시하고 비슷하지만은 을묘시를 선택할 바에는 차라리 갑인시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병진시 같은 경우는 이건 진술충이 되기 때문에 좋게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사시, 그 다음에 김희시도 마찬가지로 5월에 화토가 굉장히 많죠. 이건 건토가 왕한 거기 때문에 축에 뿌려든 임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갑인, 을미, 병진, 정성, 무호, 김희시 다 금수운을 만나야지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경신시 같은 경우에는 왕토의 기운으로서 수로 생하는 구조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신유시를 선택할 바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를 선택할 바에는 임자시가 나온 것이고, 신유시 선택할 바에는 경신시가 훨씬 낫다. 왜냐면 임수가 유에는 통근이 안 되지만 임수가 신에는 통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